때때로 신의 멱살을 부여잡고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이런 것이냐고 묻고 싶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물어야 할 대상은 신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생생히 그리고 강렬히 바라며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상상은 곧 당신의 운명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지,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시작해 15조 원의 초거대 기업 교세라를 일궈낸 분이죠. 경영의 신이라 불리던 이나모리 가주오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나모리 가주오가 자신의 인생을 우직하게 정면으로 마주하며 깨닫게 된 올바른 삶의 방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주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인격을 단단히 연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시련을 기회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한정된 인생을 진정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또 인생은 마음에 그린 대로 되고 강렬하게 바라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꿈이 현실처럼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그려내면 꿈이 현실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것을 생생하게 증명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본능적으로 알고 실천한다는 걸 이나모리 가주오를 통해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나모리 가주오가 이야기하는 생각의 중요성과 올바른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더 뜨겁게 물어야 할 질문. 우리는 지금 불확실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으나 예절이 결핍되어 있으며 자유롭지만 사방이 막힌 느낌 탓에 돌파구를 찾기는 어렵기만 하다. 의욕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데도 무기력하고 비관적인 사고에 휘말리는가 하면 개 중에는 범죄나 불미스러운 일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사회에 패색의 분위기가 만연한 까닭은 무엇일까? 나는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한 채 인생의 지침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사회의 혼란이 그러한 인생관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비단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불안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과제는 이처럼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우선 이 물음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삶을 살아가는 지침으로써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이 철학이란 이념 또는 사상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철학을 확립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막에 물을 뿌리는 일처럼 허무하고 계곡에서 급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는 사람이 더 바보 같아 보이는 요즘 시대에 단순하고 올곧은 질문을 던지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나는 믿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뇌하지 않는 한 혼란은 더욱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그 뿌리부터 확인함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바를 기탄 없이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산다는 것의 의미와 이상적인 인생의 모습을 근본부터 새롭게 묻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질문들이 시대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당신만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우주의 법칙.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고 행복이라는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을 나는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한다. 인생과 일의 결과는 사고방식 곱하기 열의 곱하기 능력이다. 인생과 일의 결과는 이 세 가지 요소의 곱셈으로 얻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덧셈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능력은 재능이나 지능으로 바꿔 말할 수 있으며 대개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질을 의미한다. 건강이나 운동신경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열의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하는 마음이며 이는 자신의 의사로 조절할 수 있는 후천적인 요소이다. 두 가지 모두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길 수 있다. 곱셈으로 이루어진 등식이니만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열의가 없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반대로 능력이 없어도 이를 일찍이 깨닫고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남들보다 더 노력한다면 선천적인 능력을 타고난 사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항목인 사고방식은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데 어떤 사고방식을 지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고방식이라고 말하면 다소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마음가짐이나 살아가는 자세,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에 새겨온 철학, 이념, 사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고방식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그것에 0점 이하의 마이너스 점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고방식은 플러스 100점부터 마이너스 100점까지 점수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능력과 열의를 충분히 갖추었더라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요소가 마이너스라면 아무리 곱셈을 해도 마이너스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플러스 방향의 사고방식은 어떤 것일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좋은 마음이라 여기는 사고방식을 떠올리면 된다. 항상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과 발맞추는 협조적인 마음, 밝고 긍정적인 마음, 선의를 품고 배려심이 있으며 자상한 마음,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기적이지 않으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마음이다. 인생은 마음에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선하고 좋은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자신이 지닌 능력을 발휘하며 항상 열정을 쏟아라. 그것이 인생에서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비결이자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왕도이다. 이는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불교에는 사념이 업을 만든다는 가르침이 있다. 업은 카르마라고도 하며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생각한 것이 원인이 되고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며 그 상념에 나쁜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인생은 마음에 그리는 대로 되고 강렬하게 바라면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우주의 법칙을 단단히 마음에 새겨라. 누군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미신적 생각이라고 치부하며 가벼이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카르마는 내가 평생 동안 겪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확신한 이 우주의 절대 법칙이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생이 열린다. 반대로 옳지 않은 사고를 지니면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는다. 우주에는 그러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당장 결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선뜻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20년이나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놓고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인생은 자신의 마음에 그린 대로 펼쳐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녀라. 이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 깨끗한 마음, 즉 세상을 위해, 인류를 위해라는 이타적인 가치관은 본래 우주가 갖고 있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제1장 생각을 실현시켜라. 꿈을 갖고 큰 뜻을 품고서 간절히 원하라. 마음의 힘을 잘 활용하여 인생과 일에서 커다란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그 토대가 되는 큰 꿈을 그려야 한다. 물론 혹자는 이 말을 들으면 매일 살아가기도 벅찬데 꿈이니 희망이니 무슨 속편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며 비아냥거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그려나가는 사람은 어김없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큰 꿈과 소망을 갖고 있다. 나 역시 젊을 때 품었던 원대한 꿈이 원동력이 되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교세라를 막 창업했을 때부터 나는 이 회사를 세계 최고의 세라믹 회사로 키우고 싶다는 큰 뜻을 품었고 직원들에게도 항상 그 말을 강조했다. 물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확실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시점에서는 말 그대로 분수도 모르는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회의할 때는 물론 가볍게 침묵을 다질 때도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내 꿈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다. 그러는 동안 나의 마음은 어느새 모든 직원의 마음이 되었고 그 마음이 모여 끝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작은 소망이든 원대한 꿈이든 생각하고 바라지 않으면 영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고 싶다고 간절하게 바란 것만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염원이 잠재의식에 파고들 때까지 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행위 중 하나이며 실제로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나칠 정도로 큰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다. 꿈이 크면 클수록 실현되기까지의 거리는 멀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꿈이 이루어진 모습과 그러기 위한 과정을 몇 번이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눈앞에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그려내면 차츰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러다 보면 평범한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꿈으로 한 발짝이나마 다가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길을 걸을 때, 차를 마시면서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친구와 담소를 나눌 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법한 평범한 상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마리가 느닷없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누군가는 거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는가 하면 누군가는 멍하니 지나쳐버린다. 그 차이는 평소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진부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많지만 그 장면에서 만유인력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 뉴턴뿐이지 않은가. 이는 뉴턴이 그의 잠재의식에 스며들 만큼 강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의 계시, 즉 창조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영감이란 그렇게 강한 소망을 품은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마련이다. 무릇 인간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꿈을 이야기하고 밝은 미래를 그리며 살고 싶어 한다. 꿈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창조나 성공을 이룰 리 없으며 인간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한다. 꿈을 그리고 창의적인 연구를 계속하며 한결같이 노력해야만 인격을 기를 수 있다. 꿈과 소망은 인간이 더 나은 존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자
성공하는 인생을 만드는 디딤돌임을 부디 잊지 말길 바란다. 자나깨나 강렬하게 계속 생각하라. 마음이 부르지 않으면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며 성공도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강렬하고 절실하게 원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하면 그 생각이 기점이 되어 종래에는 반드시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어 있다. 누구의 인생이든 그 사람이 마음에 그린 대로 되기 마련이다. 원하는 마음은 씨앗이며 인생이라는 뜰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최초의 요인이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실제 삶 속에서 경험으로 체득했다. 단,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면 그저 생각하고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엄청나게 절실히 원해야 한다. 막연히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중간한 수준이 아니라 강렬한 염원으로 24시간 자나깨나 그 일만 생각하고 원하는 정도여야 한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한 가지의 바람으로 가득 채워 내 몸속의 피가 아니라 그 염원이 흐르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 정도로 일편단심, 간절히 생각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목표한 일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다. 같은 능력을 지니고 같은 노력을 쏟아도 한쪽은 성공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사람들은 이 차이를 운이나 재수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만 실은 소망의 크기, 높이, 깊이, 열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면 성공의 비결이 고작 그것일 리 없다라고 코웃음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연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자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생각하고 거듭 생각해 종국에는 염원이 잠재의식까지 스며들 정도여야 한다. 이는 결코 고작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다. 기업 경영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할 때도 머리로만 생각하고서 이건 무리야, 성공할 리 없어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생각해서는 가능한 일도 불가능해진다. 진심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일단 강렬하게 염원하고 절실히 바라는 마음부터 품어야 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면 먼저 광기로 보일 만큼의 절실한 바람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것이 인생에서나 경영에서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꿈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보이는가?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면 가장 먼저 절실히 바라고 강렬하게 원해야 한다. 그다지 과학적인 말이 아니기에 이 말을 단순히 정신론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면 실제로 결말이 보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강하게 품어라. 더 나아가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을 머릿속에서 진지하게 그려보며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야 한다. 장기를 둘 때 수를 몇만 가지나 생각해 보듯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모의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보를 그렸다가 수정하듯이 계획을 계속 다듬어 가야 한다. 그런 식으로 바라고 생각하고 연마하는 과정을 집요하게 반복하다 보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마치 언젠가 한번 가본 것처럼 선명히 보이게 된다. 처음에는 꿈에 지나지 않았던 일이 차츰 현실로 보이고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나중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게 된다. 원하는 일을 해낸 상황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장면이 흑백으로 보인다면 아직 불충분한 상태로
연말을 거듭하다 보면 더욱 현실에 가깝게 컬러로 보이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스포츠에서 말하는 이미지 트레이닝과도 비슷한데 이미지도 농도 짙게 응축시키면 현실의 결정체로 보이게 된다. 그러한 완성형이 보이는 수준까지 원하는 것을 강렬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몰두하지 않으면 창조적인 일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은 따르지 않는다. 예전에 나와 함께 일하던 사람 가운데 인류대학 출신의 연구원이 있었다. 그는 부하 직원과 함께 몇 개월이나 고생하며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한 가지 제품을 완성했다. 하지만 나는 그 제품을 보자마자 냉정하게 안 된다고 퇴짜를 놓았다. 이유가 뭡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에 그대로 맞춘 제품입니다. 안 되네. 내가 기대하는 건 더 수준이 높은 제품이네. 우선 색상이 칙칙하지 않은가? 당신도 기술자이니 색상이 나쁘니 하는 식의 정서적인 평가는 하지 말아주세요.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해요.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본 세라믹은 이런 탁한 색상이 아니라네. 그는 내 의견에 거세게 반발했지만 나도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고 완강하게 수정을 지시했다. 물론 그때까지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잘 알기에 퇴짜 맞은 것에 대한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가 완성해서 가져온 제품은 그때까지 내가 그리던 것과는 분명 다른 제품이었다. 그렇게 수차례 수정하고 또 수정한 결과 마침내 이상적인 제품을 완성해낼 수 있었다. 손이 베일 듯한 제품을 만들어라. 그때 나는 이렇게 요구했다. 너무 훌륭하고 완벽해서 손을 대면 베일 것 같은 정도로 흠잡을 곳 없는 제품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손이 베일 듯한이라는 표현은 어린 시절 내 부모님이 자주 사용하던 말이다. 너무 완벽한 제품을 보면 그 물건에 손을 대는 것조차 주저할 정도로 커다란 경외심과 동경이 느껴지곤 한다. 부모님은 그런 상태를 손이 베일 듯하다고 표현했고 그 말이 무심결에 내 입에서도 나왔던 것이다. 제2장 원리 원칙대로 생각하라. 우리는 모든 일과 현상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단순하다. 얼핏 복잡하게 보이더라도 뜯어보면 대체로 단순한 것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례로 인간의 유전자는 30억이라는 엄청난 수의 염기 배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염기를 나타내는 단어의 종류는 단 4가지 뿐이다. 진리라는 직물은 언제나 한 올의 실로 짜여져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실과 현상은 단순화하면 할수록 본래의 모습, 즉 진리에 가까워지고 그렇게 복잡해 보이는 것일수록 단순하게 재인식하는 발상이 필요하다. 인생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칙은 경영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인생도 경영도 그 근본이 되는 원리 원칙은 같으며 더없이 단순하다. 사람들은 내게 경영의 비법이나 비결을 자주 묻곤 하는데 그에 대한 지론을 말하면 다들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는다. 그렇게 간단한 것쯤이야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경영을 잘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7세에 교세라를 창업했을 때 내게는 세라믹 기술자로서의 경력만 약간 있을 뿐 회사 경영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은 책임자인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만 했다. 영업이든 격리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일이라도 경영자라면 재빨리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아주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이제 막 출범한 작은 회사에서는 존속을 좌우하는 거대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기술자 출신인 내게는 그것을 판단할 지식이 없을 뿐더러 전에 이러했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의 경험도 전무한 상태였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다른 결론은 원리 원칙이었다. 즉 인간으로서 무엇이 올바른가 라는 극히 단순한 물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따라 올바른 일을 신념대로 관철해 나가겠다고 마음먹었다. 거짓말하지 않기, 정직하게 행동하기, 욕심부리지 않기, 남에게 패기치지 않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처럼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인간으로서 지켜야 마땅할 도리, 즉 인생을 살아가는데 선언적으로 알고 있는 당연한 규범에 따라 회사를 경영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인간으로서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해도 되는 일인가 안 되는 일인가. 그렇게 인간을 다루는 도덕과 윤리를 그대로 경영 지침과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 경영도 결국 인간이 인간을 상대하는 행위이므로 인간으로서의 근본 규범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인생도 경영도 같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실천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원리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면 크게 엇나감 없이 회사를 경영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단순 명료한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추후에 망설임 없이 정정당당하게 경영할 수 있었고 그 생각은 나를 훗날의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 플러스의 사고방식을 가졌는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단순한 원리 원칙은 모두 쉬운 말로 쓰인 평범한 것이며 그 평범함과 단순함은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내가 실제로 일과 경영을 해나가며 배운 진리이자 경험치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철학과 원리 원칙의 일부를 소개하려 한다. 우선 첫째로 꼽고 싶은 요소는 인생의 방정식이다. 프롤로그에서 소개한 인생과 일의 결과는 사고방식, 열의, 능력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는 법칙이다. 나는 앞에서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인생의 방정식은 범인의 능력밖에 갖추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해내고 또 세상과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한 결과 찾아낸 등식이다. 이 방정식은 그 후 내가 실제로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항상 살아가는 방식의 토대가 되어 주었다. 이 방정식의 핵심은 곱셈이라는 데 있다. 두뇌가 명석해서 90점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자기 능력만 믿고 노력을 게을리해 열의를 30점밖에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2700점에 머문다. 그런가 하면 머리 회전은 보통 사람 정도로 60점의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 자신에게는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자각하고 그만큼 더 노력해서 90점이 넘을 만큼 강한 열의를 품고 일에 매진한다면 그의 점수는 5400점이나 된다. 전자의 사람보다 2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고방식 점수를 곱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고방식에는 좋은 사고도 있지만 나쁜 사고도 있다. 플러스, 즉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이 가진 열의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마이너스, 즉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사고방식은 유일하게 마이너스 점수가 존재하는 항목이기에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열의와 능력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사고방식이 마이너스이면 곱셈의 답, 즉 인생과 일의 결과도 마이너스가 되고 만다. 이를테면 사기나 절도 같은 범죄에 열정을 쏟는다면 사고방식 자체가 마이너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인생의 방정식은 곱셈인 까닭에 사고방식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강한 열의를 품고 있어도 아까운 재능을 썩힐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 언젠가 메이지 시대의 계몽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강연회에서 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마침 그의 말은 내가 주장하는 인생의 방정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철학자처럼 깊게 생각하되 무사처럼 청렴하며 공무원이 지닐 법한 재능과 지식, 농민의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비로소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 사회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한 말이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말한 깊은 사고와 청렴한 마음은 인생 방정식의 사고방식에, 재능과 지식은 능력에, 그리고 건강한 신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열의에 해당한다. 나는 그의 말을 깊이 되새기며 인생에서 사고방식과 열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인식했다. 자신과 싸워 이겨야만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도저히 자신의 일을 좋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열심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몰두해보자. 그러면 고단한 가운데에서도 차차 기쁨이 번지듯 생겨난다. 좋아하는 것과 몰두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 인과관계가 순환된다. 좋아하니까 몰두하게 되고 몰두하는 동안에는 그것이 더 좋아진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다소 무리를 해도 좋으니 우선 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가 같은 말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며 스스로에게 들려주자. 그러면 일에 대한 시각도 저절로 달라질 것이다.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몰두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어 있으며 그러다 보면 차차 재미와 즐거움도 생겨난다. 재미를 느끼면 의욕이 더욱 솟아나고 거기서 더 큰 성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다 보면 어느새 일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대학을 졸업한 직후 취직한 회사는 언제 망할지 모를 정도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다. 입사 동기들은 하나둘씩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러다 보니 결국 나만 남아 있었다. 이직을 할 여력도 방법도 없었던 나는 할 수 없이 우선 눈앞에 주어진 일에 몰두해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마자 신기하게도 잇따라 연구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당연히 연구가 점점 재밌게 느껴졌고 더 큰 열의를 갖고 일에 매진하는 선순환이 일어났다. 그러니 행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더라도 조금만 더 애써보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 노력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겨내는 일이다. 이기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자신에게 한없이 너그러워지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음은 물론 자신이 가진 능력을 한껏 발휘하지도 못한다. 착실하게 공부해 80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반면 두뇌 회전이 빠르고 요령이 좋아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도 60점을 받은 사람이 있다. 후자는 전자를 보며 저 녀석은 공부벌레니까 점수가 좋은 게 당연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 녀석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심지어 사회에 나와도 꾸준히 노력해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을 보며 저 녀석은 학창시절에는 별 볼 일 없었어. 내가 훨씬 더 공부를 잘했다니까 라고 상대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다. 잠재 능력만을 보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에 임하는 자세와 열의 역시 사람마다 상당히 달라서 그 두 요소가 인생의 방정식에 따라 인생을 역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부벌레들은 영화나 텔레비전 같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편한 방향으로 가려는 자신의 마음을 이겨내고 공경의 정면으로 맞붙어 싸운 사람이다. 사회에서 성공을 거머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놀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고 일에 매진해서 결실을 일궈낸 사람이다. 반면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깔보는 사람은 눈앞에 놓인 문제를 회피하고 태만하게 구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생각도 못한 채 빗딱하고 그릇된 태도로 상대방을 깎아내릴 뿐이다. 사람의 진정한 능력에는 이처럼 일에 우직하게 열중하는 극기심까지도 포함된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해 편안한 길에만 안주한다면 결국 자신이 가진 능력을 10분 발휘하기는커녕 썩히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 인생이라는 길고 큰 무대에서 멋진 드라마를 연출하고 값진 성과를 내는 능력은 단순히 뇌세포의 주름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직할 만큼 진지하게 일에 몰두하고 정면으로 맞서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매일 마음에 새겨야 할 원리 원칙이다. 매 순간마다 성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라. 너무 평범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평범한 말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 이나모리 가즈오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읽어드렸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려면 책의 제목과 같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성장하는 삶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